네, 안녕하십니까. 헬로 에브리원 구텐타. 엄청 더운 날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습한 날씨죠. 그 와중에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짜증나네요. 그래도 여러분은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집에 있으면 되니까 부럽습니다. 학원 가야 되나? 그건 뭐 제 알 바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온라인 끝나고 오프라인 동안에 수행평가 하느라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2차 시로 진행됐는데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채점하는 데가 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서술형이랑 객관식 점수 확인할 때 그때 같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막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할 것도 그리고 직접 쓰는 동안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다른 과목보다는 좀 없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은 애초에 뭐 따로 준비해 온 학생들도 있지만 친구들도 있지만 그 말고 그냥 책 보고 쓴 친구들도 충분히 이제 점수가 꽤 높게 나왔어요. 왜냐면 뭐 글자 수 때문에 감점 나온 거나 아니면 글자 수는 맞췄는데 이제 과학사적 의의나 이유를 조금 불명확하게 쓴 학생들이 한 2, 3점씩 이렇게 감점당했고요.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사 수행평가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라부아제 수업할 때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가연성 공기로 불렸던 수소, 나빠진 공기로 불린 질소, 초석의 공기로 불린 일산화질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선생님이 필요 없다고 넘어갔다고 그냥 넘어간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선생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중요하지 않다고 넘어가긴 했지만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어차피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 책에 있는 걸로만 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중요시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한 반도 있고 안 한 반도 있지만 구글 클래스룸에 시험 관련 공지사항 하고서 이거는 좀 중요하다고 따로 올려놓은 거 있죠. 그거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돌턴 원자론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요. 화학에서는 4명이 중요하다 했어요. 라부아제, 돌턴,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멘델레예프 이렇게입니다. 하지만 요거 4명뿐만 아니라 이 4명 파트에서도 또 같이 중요하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라부아제와 함께 나왔던 프리스틀리가 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돌턴 하면서 나오는 돌턴은 딱히 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에는 게일 이삭과 뭐 칸니차로가 좀 중요하게 나오고요.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학자가 많은데 이쪽은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번째 돌턴부터 보도록 할게요. 돌턴은 입자론적 물질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입자론적인 물질관이 뭐냐면 라부아제와 비교가 계속 될 텐데 라부아제 이전에는 그냥 기체, 공기다 요 정도로만 정했었다면은 라부아제는 그 공기도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과 혼합물로 혼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합물은 어떤 원소들의 결합된 물질이고 혼합물은 그냥 섞여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원소를 가장 기본 물질로 봤습니다. 가장 기본 물질로 봤는데 그 원소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까지는 보질 않았어요. 그러나 돌턴은 이를 연구를 했고 이게 바로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데모크리토스 입자설과 약간 다른데요. 정확히 이제 뒤에다가 설을 붙이냐 론을 붙이냐는 이제 가설이냐 이론이냐 차이인데 그냥 우리 과학사 수업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엄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관련해서 문제나 뭐 다른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냥 둘 다 혼용해서 써도 딱히 신경 쓰지 않을게요. 마치 뉴턴의 중력과 만유인력 차이 똑같다. 정확하게는 다르지만 엄밀하게 보면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돌턴은 입자론적인 물질관을 세웠는데요. 여러 화학자들은 원자가 물리적으로 실제한다고 믿지 않았지만 돌턴은 원자가 물리적으로 포착 가능한 실체라고 생각을 했고 원자의 실제성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그러니까 입자로 존재를 하든지 그게 뭐 쪼개지든 계속 무한히 쪼개지는 입자든 뭐 어떤 알갱이로 존재한다. 왜냐 부피를 어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입자 알갱이로서 존재할 것이다라고 생각은 대강은 했지만 막 딱히 파고들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설로 어떤 실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자가 존재할 것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도구로서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풀이를 하는 거지 실험을 증명하는 거지 실제
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돌턴은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금도 원자를 눈으로는 못 보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포착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는 못 보더라도 어떤 실험이나 뭐 다양한 그런 실험을 토대로 이렇게 포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측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이게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돌턴은. 라부아제는 물질의 최소 단위를 원소로 정의했었는데 여기서 원소는 실험적으로 더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소 그냥 그 물질 자체는 예견은 했지만 이거를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었고 더 존재하는지 쪼개지는지 알갱이인지까지는 증명할 수가 없었고 라부아제는 이거를 더 파고들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돌턴은 이를 더 파고든 거죠. 그래서 돌턴은 각 원소들이 가진 무엇의 의문을 가졌을까? 미안합니다. 성질이네요. 뭐 그게 그거네요. 네. 성질이나 특징이나 그건데 여튼 선생님이 이거 만든 지 꽤 오래돼가지고 프린트는 여러분 수행평가 2차 화요일에 쫙 선생님이 나눠줬는데 정작 이거 만든 거는 꽤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프린트가 밀려서 단지적인데 여튼 이런 성질의 의문을 가졌습니다. 수소는 왜 산소가 아닐까? 그러니까 수소랑 산소랑 별개돼 있는 건 알겠어. 오케이. 가연성 기체, 수소, 뭐 연소를 잘하게 하는 거 산소, 플로지스톤이 없는 공기, 뭐 산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정작 분류는 했지만 이게 왜 분류되는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 성질이 다른가? 이런 거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돌턴은 원자설이라는 어떤 이론을 제시합니다. 본인만의 원자 가설을 세웠고 이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세우고서 질량을 원자의 핵심 본질로서 보았습니다. 선생님 아까 이거 빈칸 조금 틀리게 말했었어요. 선생님도 이거 빈칸 보면서 왜냐면 여러분이 적을 거를 고려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 정확한 답은 책에 있고 뭐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완전하게 틀린 거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에서 빼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이 가설을 본인만의 가설을 세웠는데 이제 밑에 이 화살표들 있죠. 이게 이제 원자론의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세우고서 가정을 세우고서 질량을 원자의 핵심 성질로 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돌턴은 이따 뒤에 말할 이 가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정들을 내세웠는데 이 가정의 기반은 바로 원자의 질량이었던 거죠. 이 질량에 따라서 원자의 이제 특징이 구별되고 원자마다 각각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가정은 뭐냐면 각각의 원소는 그에 해당하는 고유한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산소 원자 다르고 수소 원자 다르고 산소마다 원자 같고 수소마다 원자 같고 그 각각 원소에 해당하는 원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각각의 원자는 고유한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질량을 핵심 성질로 가졌고 그 질량이 다를 때마다 이제 원소가 달라진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각각의 원자는 고유한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양성자랑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원자량이라고 해서 각각 원자마다 갖고 있는 그 질량을 원자량으로서 표현을 하죠. 통합과학 때 다 했다고 들었어요. 통합과학 때 했다고 해서 이런 약간 겹치는 부분은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소들의 성질이 다른 이유는 원자들의 질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원자의 질량이 1자리가 있고 물론 그램으로 환산하면 당연히 1은 아니지만 수소를 1로 놓고서 뭐 헬륨은 뭐 4고 산소는 16이고 이런 것들 있죠. 물론 돌턴 때는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질량이 다르면 원소가 다른 것처럼 돌턴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수소는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자량이 1이지만 중수소는 동위 원소로서 중성자가 하나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 2예요. 아닌가? 원자량이 2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 여튼 질량은 2예요. 2. 질량은 2인데 이런 특이한 경우는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돌턴의 가정들이 몇 개 틀리다는 걸 이제 중학교 때 대충 배우죠. 뭐 핵분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튼 같은 원소의 원자들은 동일한 질량을 갖지만 다른 원소의 경우에는 다른 질량의 원자를 가진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책에서는 당구공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건 책을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는 화합물의 구성을 분석을 했을 때 각 화합물마다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의 비율이 일정했기 때문인데요. 이걸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는 산소 2개랑 탄소 하나가 결합된 물질이죠. 그래서 이런 화합물 같은 거를 분석을 했을 때 화합물마다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가 다 달랐어요.
어떤 거는 뭐 1대2로 구성된 화합물이 있고 어떤 거는 1대8로 구성된 화합물이 있고, 여기 예시에 든 것처럼 수소와 산소, 즉 물은 H2O잖아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두 개 이렇게 딱 붙습니다. 이렇게 딱 붙어 있을 때 산소와 수소의 질량비는 8대1이었대요. 지금 학습지 같은 경우는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대8이겠죠. 이런 질량비가 각각 다 다르게 있었기 때문에 돌턴은 이런 원자 가설을 내세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 물일 때는 질량 비율이 1대8이다. 돌턴은 화학 반응에서 성분 원소들 사이에는 항상 일정하고 단순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이유는 원소들의 원자라는 일정한 질량을 가진 기본 단위로 결합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말이 뭔가 이상한데 여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돌턴은 일정한 질량 비율, 즉 성분 비율로 결합한다, 화합물로 결합한다 해서 원자마다 질량을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고 원소마다 각각 그 원자가 대응이 되며 이 원소들이 화학 결합을 할 때, 즉 화합물 상태에서는 특정한 질량 비율로 이제 결합한다라는 요 세 가지만 잘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돌턴은 원자의 개념을 질량으로 구현을 시켰는데요. 나온 게 원자론과 입자론입니다. 입자론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돌턴이 제시하기 전에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하지만 어떤 그런 기체와 관련된 그런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입자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뿐이지 실제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게 바로 입자론이고요. 데모크리토스에 기반했죠. 그럼 돌턴은 여기에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원자 자체로 존재한다 해서 원자론입니다. 여기서 책에서는 원자설, 입자설, 뭐 원자론, 입자론 이렇게 다 했는데 딴 거 필요 없고 입자론은 그냥 알갱이, 무한히 쪼개질 수 있는 알갱이고 뭐 원자론은 그냥 돌턴이 내세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입자는 돌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입자에 대한 그냥 관념이고요. 원자론은 그 한 발 더 나아간 돌턴만의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벌써 10분을 했네. 입자로는 모든 원자는 똑같다, 동일하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산소의 입자도 똑같고 산소도 똑같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도 똑같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이산화탄소도 똑같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겁니다. 원자로는 원소마다 원자는 다르다, 동일하지 않다. 어떻게 다르냐? 종류마다 질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질량이 다르다는 걸로 봐서는 원자도 각각 원소마다 대응되는 원자가 다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의 기준은 뭐냐? 그 질량이 다른데 몇 그램인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턴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뭐를 기준으로 세웠냐면 수소를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수소가 가장 가벼웠던 원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러고. 그래서 수소를 기준으로 수소의 원자량을 정수배로 해서 다른 원소의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냈습니다. 수소를 1로 봤어요. 수소를 1로 봤는데 산소가 8배 더 무겁다고 측정이 돼서 산소를 8로 봤어요. 탄소는 6으로 봤고 뭐 헬륨은 2로 봤고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시로 산소는 8이다 이렇게 내셨는데 이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로 작용을 했는데 바로 돌턴은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돌턴은 화학 철학의 새로운 체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돌턴은 이 책에다가 원자량 표를 만들어서 게재를 했어요. 이 표는 그냥 뭐 원자량 표죠. 어떤 원자는 뭐고 그 이유는 뭐고 이렇게 책에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과 원소 기호는 복잡한 화학 반응들을 조금 더 시각화할 수 있게 했어요. 책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걸 뭐 어떤 게 구성하고 뭐 이렇게 문장 되게 복잡한 거를 딱 원소 H는 얼마의 질량을 갖고 있으므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걸 숫자 몇이랑 기호 몇 개만 쓰면 되기 때문에 책 왼쪽 아래 보면은 엘레멘츠 하고서 이제 돌턴이 정리한 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건데 기호랑 그러니까 시각화를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부아제나 프리스틀리 등의 여러 화학자들은 원소를 측정만 했을 뿐이지 원소 체계의 근본적인 원리가 그러니까 화합물이나 이런 화학 반응을 일어난다 이런 거는 발견했지만 왜 이렇게까지 되는지 원자는 무엇인지까지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돌턴은 이런 구체적인 수단을 제시했고 복잡한 화학 반응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에서 이제 과학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아 맞다. 잠깐만 쉽시다. 그 돌턴은 출석 체크를 뭘 하냐면 감정들은으로 하죠. 감정들은 알았죠? 감정들은 네 이제 다 잘 쉬었나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아이고 여기가 조금 빡셉니다. 아보가드로예요, 아보가드로.
여기는 조금 화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2학기 때는 물리 파트만 쭉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막 딱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전문 지식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원래 이게 1학년 때 통합과학을 다 배우고 여러 가지 2학년 때 이런 저런 것들을 배우고 그 다음 마지막에 3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세요. 원래 이거 3학년 과목입니다. 계속 제가 말하고 있죠. 누누이 카메라 잠깐 올릴게요. 네, 누누이 항상 3학년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려울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설명이 지금 아마 이쯤 화학 파트쯤 오게 되면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두 선생님께서도 이제 조금 분량이 길어질 거라고 아마 예상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기초적인 것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보가드로인데요. 아보가드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분자의 개념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분자. 그러니까 돌턴은 요 원자가 있다 했지만 분자는 뭐예요? 두 개 이상의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물질을 바로 분자라고 합니다. 화합물하고는 약간 달라요. 화합물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면 되고요. 보통은 똑같은 거 두 개가 붙어 있다든지 그러니까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수소 분자라고 하지 수소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면은 다른 원소 두 가지 이상이 합쳐져 가지고 성질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화합물 중에서도 이제 매우 복잡한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정확하게 엄밀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두 가지 이상의 원자가 붙어 있으면 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몰큐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보가드로는 선생님 이걸 안 잘랐네. 이제 게일 이삭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 게일 이삭인데요. 이제 게일 이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아까 돌턴 때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래도 기체 반응의 법칙도 알아야 되는 게 좋겠죠. 게일 이삭 1778년부터 185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요. 기체 반응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삭은 기체를 질량의 단위 대신에 부피 단위로 보았을 때 연구를 함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즉 여기 책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질량 단위는 누구였죠? 그래요, 바로 돌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턴이 제시했던 질량 단위로 기체를 구분하기보다는 부피 단위로 하는 게 어떻냐라는 그런 의문점을 제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기체 반응의 법칙이 뭐냐면 기체들이 반응할 때 일정 부피 비율로 결합한다는 법칙입니다. 아까는 일정 성분비 법칙, 그러니까 질량 비율이 똑같다 하는 거는 물 같은 경우에 수소, 산소 1대8 이런 식으로 일정한 질량의 비율로 결합한다고 했는데 돌턴과 달리 게일 이삭은 이제 일정한 부피 비율로 질량 비율이 아니라 부피 비율로 결합한다는 법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사크이라고 합니다. 리사크는 이제 기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자 말고 여기서 입자라고 주장을 했네요. 그러니까 알갱이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면은 이제 문제가 뭐냐, 바로 이런 법칙을 발견을 했는데 모든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예외, 반증 사례가 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피마다 일단 여기서 화면 같이 볼게요. 어떤 부피, 우리 1리터로 할까요? 1리터 안에는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래 들어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입자가 딱 하나씩 들어있다 합시다. 이렇게 하나 계산할게요. 그래서 1리터 안에는 무조건 입자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원래는 1몰인데 그냥 예시로 하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게일 이삭의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 했으니까 수소가 있다고 치면은 수소라고 치면은 이제 수소가 1리터에 하나가 들어있고 마찬가지로 산소라고 하더라도 산소도 1리터라고 하면은 역시 하나가 들어있어야겠죠. 하나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온 예시는 뭐냐면 일산화탄소가 두 부피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칸을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니까 뭐 이렇게 할게요. 산소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책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하겠습니다. 네. 탄소는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화합물에 대한 입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있는데 산소가 일산화탄소니까 C5, C 하나, O 하나 해서 C5입니다. 그래서 총 2부피에서 2리터고요. 여기다가 산소 1리터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더해줬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일단은 부피 3개를 더하면 당연히 3리터가 나와야 돼요. 3리터가 이렇게 3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3리터가 나와야 되는데 3리터가 안 나오고 2리터만 나온 겁니다. 2리터만 나왔어요. 일단 여기서 2리터가 나왔는데 실험적으로 2리터가 나오니까 3리터는 일단 뺍시다. 3리터가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데이리삭은 3리터라고 생각을 했지만 3리터가 아니라 일단 2리터가 나왔어요. 2리터가 나오는 건 오케이, 그렇다 쳐. 그러면 요 알갱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얘네들을 너무 안 보이네. 얘네들을 2리터로 한번 쪼개보자 이 말입니다. 일단 탄소는 가능해요. 탄소는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2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산소는 어떻게 돼 있죠? 산소는 3개가 있죠. 3개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뭐라 나와 있어요? 이산화탄소 2부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2부피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2부피니까 이 3개를, 산소가 3개인데 얘가 이제 4개로 쪼개져야 되거든. 그럼 4분의 3씩 들어가 있어야 돼. 말이 어렵죠. 벌써부터 이상하게 꼬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결합을 안 해요. 원래는 양옆으로 결합하면 180도 기준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요거 하나가 바로 3분의 4개라는 겁니다. 0.75개예요. 0.75개. 왜냐면 애초에 산소가 재료가 3개밖에 없는데 이산화탄소 2개, 즉 산소가 4개로 쪼개져야 되거든요. 산소가 4개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원자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리삭은 나름 돌턴을 베이스로 했는지 돌턴의 원자론을 기반으로 했을 때 원자는 쪼개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정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0.75개라고 돼 있죠. 0.75개. 0.75개로 돼 있으니까 말이 애초에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이리삭은 기체 중매 상관없이 같은 부피 속의 기체는 왜 같은 수의 원자가 들어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원자의 질량이 기체마다 다르다고 생각한 돌턴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둘이가 동시대 사람인데 책에서 이렇게 나와있지만 선생님이 학습지에 다시 정리를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냐면 돌턴의 원자설에 위배가 되고, 이 부분에서 돌턴은 원자의 질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같은 원자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거예요. 선생님 지금 말이 조금 꼬여있는, 혀가 빨리 말하느라 혀가 꼬여있는데 좀 양해 좀 바랄게요. 그냥 우리가 결국 게이리삭에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왜 이게 부피로 했을 때 원자가 쪼개지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 이 한계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는 것을 게이리삭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자의 개념으로 화합물을 설명했는데요. 아보가드로는 1776년부터 1856년에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1811년에 아보가드로는 원자들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분자의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다시 칠판으로 돌아와서 수소, 지금 여기 위에 이 부분 보면은 수소가 알갱이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고 산소도 이렇게 쌍으로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의 개념을 도입했고, 분자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대부분의 기체는 2 이상의 원자로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쓴 것처럼 수소는 그냥 H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수소 기체 상태는 분자로 이렇게 2개씩 돌아다니기 때문에 H 하나가 아니라 2개로 이렇게 H 옆에 2를 써서 H2 이렇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산소할 때 이렇게 어디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어디 제품들 같은 데서 보면 O2 이렇게 써놓죠.
O2, 산소 할 때 O2 쓰죠. 이게 바로 기체 상태일 때는 산소가 두 개가 붙어있기 때문에 O2라고 쓰는 겁니다. 헬륨은 그냥 H2로 쓰는데 이거는 H2가 H2로 쓰는데 이거는 이제 비활성 기체라서 이렇게 써요. 아르곤, 플로로 같은 거 이렇게 플로로 아르곤 같은 거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뭐 화학 시간에 할 거니까 굳이 여기서 안 다룰게요.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제시한 분자의 개념은 화학의 발전에서 큰 걸음이 되었어요. 돌턴은 원소의 가장 작은 형태를 원자라고 했고 아보가드로는 화합물의 가장 작은 형태를 분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칠판으로 들어와서 이산화탄소도 이런 분자 형태로 존재하는데 산소도 마찬가지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분자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체 상태일 때요. 고체 상태일 때는 나트륨 그냥 Na 그대로 쓰죠.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무한히 이렇게 쫙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근데 오늘 계속 하는 건 기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화합물을 분해하면 그 화학적 성질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라부아지에 때도 했죠. 물은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소와 산소와 물 셋 다 성질이 다르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인데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온도, 압력, 부피 셋 다 같아요. 셋 다 같은 상태의 기체 속에는 같은 수의 원자나 분자가 들어있다. 이 수는 아보가드로 수인데 6 곱하기 10의 몇 승 뭐 해서 복잡한 엄청 많은 숫자의 기체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이리스학의 그것과 다른 게 뭐냐면 게이리스학과 다른 게 뭐냐면 게이리스학은 화합물은 언급을 안 하고 분자에 언급이 없고 단지 입자만 따지고 봤어요. 그러니까 돌턴이 반대한 이유가 질량 이런 거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반대한 게 나타났던 거죠. 하지만 아보가드로가 이제 질량이 미안합니다. 분자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돌턴이 제시했던 문제라든지 지금 이런 일산화탄소 결합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한번 볼게요. 칠판 다시 보면은 여기서 추가를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쪽 볼 거예요. 산소. 여기다가 산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줘요.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해주면 어떻게 되죠? 산소가 몇 개가 되죠? 4개가 됩니다. 4개. 4개가 됨으로써 4로 나누면 지금 이산화탄소가 2부피로 나왔다 했는데 그럼 이산화탄소가 2개면 탄소가 4개여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죠? 지금 산소 4개 다 충족이 됐죠. 산소 4개가 다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굳이 쪼개질 필요 없이 다 성립이 됩니다. 다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산화탄소 두 부피에다가 산소 하나를 했을 때 이산화탄소 2부피가 나오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다시 학습지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의 재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위에 보면 돌튼과 아보가드로가 내놓은 원자와 분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현대 화학의 전체적인 버팀목, 즉 뉴턴처럼 베이스가 되었지만 문제는 아보가드로의 이 분자 개념은 한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아보가드로의 재평가하면서 시간이 지나면도 많은 화학자들은 돌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물은 H2O가 아니라 그냥 HO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플러스 전하는 서로 밀어내고 마이너스 전하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검전기에서 우리 중학교 때 실험했죠.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서 같은 전하 서로 이렇게 검전기가 더 벌어지고 다른 전하면 이렇게 좁혀주고 막 이런 거 했을 거예요. 했는데 그런 것처럼 혹은 자석이 N극과 N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같은 원자도 수소와 수소가 만나면 서로 밀어내고 산소와 산소가 만나면 서로 밀어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소 2개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면 수소와 수소가 서로 밀어내니까 둘이 결합할 생각조차 안 한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의 분자 개념은 수십 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카를스루해 국제학회. 카를스루해는 독일에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선생님이 독일 살 때 이쪽 근처에 살았어요. 근데 정작 안 가봤어요. 도시가 되게 계획도시라고 하는데 구글에 나중에 치면 알겠지만 도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딱 성을 기준으로 딱 원형으로 이렇게 딱 동심원이 딱딱딱 있고 여기 길이 촥촥촥촥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카를스루해 공과대학은 독일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소문이 나 있죠. 여튼 각설하고 칸니차로라는 사람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칸니차로는 뒤에 멘델레예프 파트에도 다시 나오지만 여튼 원자와 분자의 중요한 성질 차이를 밝히고 맞나?
차이를 밝히고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보가드로의 법칙을 받아들인 게 바로 이 카니차로가 국제학회에서 화학학회에서 설명함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물 분자의 경우 산소가 88.8%, 수소가 11.2%가 있다는 것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잠깐 칠판 다시 볼게요. 물의 질량이 100이면 산소가 이제 우리 기체 쓰기로 했으니까 O2 써볼까요? O2가 88.8%, H2가 11.2%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화학자들은 수소와 산소가, 아까 산소가 질량 몇이라 계산했다 했죠? 바로 8이라 계산했어요. 8. 그리고 수소가 1이라 계산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물은 H2O이기 때문에 여기서 산소 하나는 뺄게요. 근데 산소가 8이고 수소가 1이었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수소가 2개가 들어있고 산소가 하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11.2%는 사실 수소 2개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소 2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서는 수소와 산소가 질량비 1대 8이 아니라 1대 16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얘 1을 2개로 다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게 H2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H겠죠. 그래서 1대 16의 질량비로 물은 결합된다라고 하고 산소의 원자량은 실제로 16이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돌턴에서는 선생님이 질량이 이제 8배라고 했는데 이건 돌턴까지였고요. 아보가드로 들어와서는 수소가 기체 상태일 때 분자로 쌍으로 존재한다 해서 원자량이 16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즉 돌턴 때는 1대 8이었지만 아보가드로에 들어와서는 1대 16으로 정정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서 선생님이 원자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물론 지금 이거 찍은 지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아까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원자량이 여기서 중성자 8개랑 양성자 8개가 각각 있기 때문에 원자량이 16이 되는 거예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1로 표현했을 때 이게 중성자랑 양성자랑 각각 질량이 거의 비슷해서 원자량은 이 중성자랑 양성자 합친 것만큼을 따집니다. 합친 것만큼을 따져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니까 원자량이 1, 그리고 산소는 양성자 8개 그리고 중성자 8개가 합쳐져 있어서 원자량이 16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양성자가 8개밖에 없어서 원자 번호는 8번 그대로를 가져가요. 우리는 이런 거 필요 없고 돌턴 때 질량비가 1대 8인 줄 알았던 게 아보가드로에 와서 1대 16으로 정정됐다라는 거, 요거를 알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아보가드로에서 중요한 거는, 아보가드로는 기체 분자는 각각 2개씩 있다고 생각을 했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2개씩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으로써 게일리스하게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 만드는 실험, 요거를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은 서로 원자들끼리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몇십 년 뒤에 카니차로에 의해서 결국은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량비가 돌턴에서는 물에서의 질량비는 1대 8이 아니라 1대 16이다. 미안합니다. 정정할게요. 물에서는 1대 8로 결합하는 건 그대로 맞아요. 하지만 돌턴은 1대 8로 결합한다고 해서 수소 대 산소가 1대 8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만, 아보가드로는 여기서 H2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는 기체 상태에서 H2로 돼 있어서 이걸 또 반으로 나눠줘가지고 1대 16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물에서는 1대 8이 맞아요. 왜냐면 이미 질량이 1대 8이니까. 근데 수소가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 16이에요. 조금 여러분 헷갈릴까봐 다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질량은 물에서의 질량은 수소 그 자체 수소 원소로는 1대 8이에요. 이거 산소. 근데 입자의 질량비는
수소가 여기서 H2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다시 H로 환산을 하면 1대 16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멘델레예프 파트 하면서 다시 정리해서 복습하면서 올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은 학습지 보면서 그냥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소 산소 질량 비율이 1대 8인 줄 알았지만 1대 16이었다. 여기 빈칸 1대 16입니다. 그래서 원자량 역시 8이 아니라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 분자의 경우 산소가 88.8, 수소가 11.2. 요거는 뭐 그냥 이렇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아보가드로에 대해서 하면은 출석 체크. 항상 겪게 되는 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겪게 되는. 네. 여기다 쓸까? 항상 겪게 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기말 준비 잘 하고 이번 주말에는 적어도 그 고전 역학 파트까지는 다 끝내야 돼요. 알았죠? 다 끝내야 다음 주 주말에 충분히 화학 파트 끝내고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겠죠? 웬만하면 오늘 한 대까지 복습하는 게 좋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빠이.